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43번째 에스더의 이야기. 살아계신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책에 영원히 죽은 줄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다가가거나 글로 소통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느끼는 것만큼이나 그 위험을 더 키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어머니께 예상치 못한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저를 사로잡았던 그 공포를 항상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감히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감히 어머니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아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방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위험이 전혀 없었을 때에도 종종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배신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저를 통해 어머니가 배신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어머니의 목소리 톤을 떠올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 목소리가 내게 이렇게 새로웠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쓸쓸한지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될 때마다 주의 깊게 살폈던 것도 마을에 있는 어머니 댁 문을 지나치며 사랑했지만 보기가 두려웠던 것도 어머니가 계시던 극장에 앉아 저를 보던 것도 온갖 계층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우리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나 신뢰도 꿈만 같았던 것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삶은 너무나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선함과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거의 할 수 없다. 그 작은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계속해도 괜찮을 것이다. 집에 다시 정착한 후 에이다와 나는 보호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리처드가 주요 대화 주제였다. 사랑하는 딸은 리처드가 친절한 사촌에게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깊이 슬퍼했지만 리처드에게 너무나 충실했기에 그런 일조차도 그를 탓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그 사실을 확신했고 그의 이름 앞에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릭이 착각했어. 얘야.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 그래. 우리 모두 몇 번이고 착각했어. 너와 시간이 그를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어야 해. 우리는 나중에야 그가 리처드의 눈을 뜨게 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처드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친절함으로 꾀할 수 있는 모든 온화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불쌍하고 헌신적인 리처드는 모든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눈멀었습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대법원 소송이 끝나면 보상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면 그토록 많은 것을 혼란스럽고 흐릿하게 만든 그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과 오해가 소송의 잘못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소송을 해결하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이것이 그의 변함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엔다이스. 그리고 자엔다이스. 그는 그의 모든 본성을 완전히 장악했기에 왜곡된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지 않는 한 그에게는 어떤 고려 사항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 꾸중하는 게 더 해롭지. 내 보호자가 한 번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이 기회에 스킨폴 씨가 리차드에게 좋은 조언자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문님, 내 보호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스킨폴에게 누가 조언해 줄 수 있겠소. 격려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격려자. 보호자가 다시 물었다.
스킨폴에게 누가 격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가 아니죠.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계산도 없고 가냘픈 존재는 그에게 안도감과 즐거움을 안겨주죠. 하지만 스킨폴 같은 아이에게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해 조언하거나 격려하거나 진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존 사촌, 제발요. 방금 우리와 합류해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에이다에게 물었다. 그를 왜 그렇게 어린애로 만들었나요? 그 아이를 왜 저렇게 어린애로 만들었을까? 보호자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간 당황한 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존 사촌. 왜요? 그는 천천히 대답하며 고개를 점점 더 거칠게 흔들었다. 그는 온통 감정과 감수성과 감수성, 그리고 상상력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런 자질들이 그에게서 조절되지 않는 거죠. 어린 시절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질들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자질들을 균형 있게 조절해 줄 수 있는 훈련에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가 된 거죠. 어때요? 보호자가 말을 멈추고 우리를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은 어떻게 생각하니? 에이다는 나를 흘끗 보며 리처드에게 그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렇죠. 후견인이 황급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제가 막아야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5파운드의 선물을 받고 리처드를 볼스 씨에게 소개한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내보호자가 얼굴에 살짝 자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 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릭을 소개하고 볼스 씨와 친해져서 5파운드를 빌리는 거죠. 그는 그런 짓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당신에게 내가 묶일 거야. 여보라고 말했잖아요. 아, 맞아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내 보호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아기를 품었거나 아기를 품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저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집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해럴드 스킨폴을 찾아가 이 점에 대해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들을 축복하소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런던에 도착하여 스킨폴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소머스타운의 폴리곤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당시 그곳에는 가난한 스페인 난민들이 망토를 두르고 작은 종이 시가를 피우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누군가가 항상 집세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보다 좋은 세입자였는지 아니면 사업에 서툴러서 그를 내쫓기가 특히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난간 두세 개가 없어졌고 물통은 부러졌으며 문고리는 헐거워졌고 종손잡이는 녹슨 철사로 보아 오래전에 뽑혀 나간 듯했고 계단에 남은 더러운 발자국만이 사람이 살았다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드레스가 찢어지고 신발이 갈라져 마치 잘 익은 열매처럼 터질 듯 비죽비죽한 체격의 여자가 우리가 노크하자 문을 살짝 열고는 자신의 몸으로 틈을 메웠다. 그녀는 자엔다이스 씨를 알고 있었기에 이다와 나는 그녀가 자엔다이스 씨를 자기 월급과 연관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시 허락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문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그녀는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하려고 애썼지만 쇠사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도 되냐고 물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더러운 발자국 외에는 다른 가구는 보이지 않았다. 자른다이스 씨는 별다른 의식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도 그 뒤를 따랐다. 칙칙하고 전혀 깨끗하지 않았지만 커다란 발판, 소파, 쿠션, 알랑이자, 베개, 피아노, 책, 그림 도구, 악보, 신문, 그리고 몇 점의 스케치와 그림이 놓여 있는 이상하게 초라한 호사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더러운 창문 중 하나에 있는 개진 유리창은 종이로 덮이고 덧대어져 있었지만 탁자 위에는 온실에서 재배한 천도복숭아가 담긴 작은 접시가 있었고 포도가 담긴 접시와 스펀지 케이크가 담긴 접시가 또 하나, 그리고 가벼운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스킨폴 씨는 드레싱 가운을 입고 소파에 기대앉아 낡은 도자기 컵으로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낮이었다. 그리고 발코니에 있는 곰무릇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등장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일어나서 평소처럼 쾌활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그가 말했다. 의자 대부분이 부서져 있어서 약간 해를 먹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제 검소한 아침 식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으로 소고기 다리랑 양고기 다리를 원하지만 저는 안 돼요. 제 복숭아랑 커피 한 잔, 그리고 클랄의 와인만 주세요. 저는 만족해요. 제 입맛에는 안 맞지만 태양을 떠올리게 해요. 소고기 다리랑 양고기 다리는 태양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동물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이곳은 우리 친구의 진찰실이에요. 혹은 그가 처방을 내렸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성소이자 작업실이에요. 우리 보호자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래요. 스킨풀 씨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이게 새장이에요. 새가 살면서 노래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가끔 깃털을 뽑고 날개를 꺾어주지만 새는 노래하고 노래해요. 그는 우리에게 포도를 건네주며 특유의 밝은 어조로 노래를 부르네. 야심찬곡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는 부르네 라고 반복했다. 정말 멋지네요. 보호자가 말했다. 선물이라고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어떤 친절한 정원사가 팔고 있어요. 그 정원사가 어젯밤 정원사를 데려왔을 때 돈을 기다려야 할지 묻더군요. 정말요. 친구님, 내가 말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당신의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소중하다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가버렸으니까요. 보호자분은 마치 이야기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듯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원히 기억될 날입니다. 스킨풀 씨가 텀블러에 담긴 작은 클라레트 와인을 쾌활하게 받아들며 말했다. 우리는 이 날을 성 클레어와 성 서머슨의 날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 딸들을 꼭 보세요. 파란 눈의 딸은 뷰티, 센티먼트, 그리고 코미디 딸이 있습니다. 모두 꼭 보세요. 모두 매료될 겁니다. 그가 그들을 부르려던 순간 내 보호자가 끼어들어 그에게 먼저 한마디 하고 싶다며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사랑하는 자엔다이스. 그는 소파로 돌아가며 쾌활하게 대답했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여기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지 결코 알 수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해. 성공하는 척도 하지 않아. 보호자는 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사람 말 들었어.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헤럴드, 그는 말을 시작했다. 내가 말해야 할 말은 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스킨폴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는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군. 하지만 그는 사이가 좋고 어쩔 수 없지. 그는 젊은 시절에 시적 감성이 풍부하고
나는 그를 사랑해.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를 사랑해. 그가 이 선언을 할 때 보여준 매력적인 솔직함은 실제로는 무관심한 듯 보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의 보호자인 에이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원하는 만큼 사랑해도 좋습니다. 라고 자른다이스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주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헤럴드. 아, 스킨폴 씨가 말했다. 주머니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군요. 클라리트 와인을 조금 더 마시고 케이크 하나를 그 안에 담그고는 고개를 저으며 에이다와 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순진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여기저기 다닐 거라면 내 보호자가 분명히 말했다. 그에게 두 가지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엔다이스. 스킨풀 씨가 이 생각에 희극성의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분이 저를 어디든 데려가신다면 저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낼 수 있죠?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7과 6펜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7과 6펜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글쎄요, 내 보호자가 말했다. 그는 이 천진난만한 대답에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고 말했다. 릭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에게서 돈을 빌리고 계산은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엔다이스 씨. 스킨풀 씨가 대답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형식, 미신일 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클레어 양과 서머슨 양, 저는 카스톤 씨가 엄청나게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바꾸거나 채권이나 수표, 어음에 서명하거나 어딘가에 뭔가를 기록하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다 씨가 말했다. 그는 가난하거든요. 아니요, 정말요. 스킨풀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놀랍네요. 썩은 갈대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보호자가 스킨풀 씨의 드레싱 가운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부추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헤럴드. 친애하는 친구여 스킨풀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친애하는 신머슨 양. 그리고 친애하는 클레오 양.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업인데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를 격려하는 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사업에서 큰 업적을 쌓은 후 제 앞에 가장 유망한 인재들을 그 결과로 제시하며 저에게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유망한 인재로서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기에 그분에게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우리 앞에 이 사실을 제시할 때 보여준 무력한 솔직함, 자신의 순수함을 즐기는 가벼운 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호기심 많은 사람에 대해 논쟁하는 기발한 방식, 그리고 그가 내 보호자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하는 모든 말에 유쾌하고 편안한 태도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를 더 많이 볼수록 그가 곁에 있을 때는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숨기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곁에 없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더 낮아 보였고, 내가 아끼는 사람과 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점점 더 불쾌해졌다. 스킨폴 씨는 그가 그렇게 불렀던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환한 얼굴로 방을 나가 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러 번 도망쳤었습니다. 제 보호자는 그가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변호한 방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곧 세 명의 젊은 여성과 스킨폴 부인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스킨폴 부인은 한때는 미인이었지만
이제는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가냘프고 코가 높은 병약한 환자였습니다. 이쪽은 스킨폴 씨가 말했다. 제 딸, 뷰티 아래 투사예요. 아빠처럼 이것저것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죠. 이쪽은 센티먼트 딸, 로라예요. 연주는 좀 하지만 노래는 안 해요. 이쪽은 코미디 딸, 키티예요. 노래는 좀 하지만 연주는 안 해요. 우리 모두 그림도 좀 그리고 작곡도 좀 하지만 시간이나 돈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스킨폴 부인은 마치 가문의 업적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고 싶어 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또한 그 한숨이 내 보호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또 다른 한숨을 덧붙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한숨을 흘렸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일이군요. 스킨폴 씨가 활기찬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의 독특한 면모를 추적하는 건 참 묘하게 흥미로운 일이죠. 이 가족은 모두 어린아이들이고 저는 막내입니다. 그를 매우 좋아하는 듯 보이는 딸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사실에 즐거워했는데 특히 코미디의 딸은 더욱 그랬다. 얘들아, 정말 그렇지 않니? 스킨폴 씨가 말했다.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그래야만 해. 찬송가에 나오는 개들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래. 라고 하잖아. 자, 여기 서머슨 양은 훌륭한 행정 능력과 세세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단다. 서머슨 양에게는 감히 말하건대 이 집에서 우리가 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요리할 줄 몰라. 바늘과 실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우리가 원하는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과 다투지는 않아. 그럼 왜 그들이 우리와 다투겠어?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가고 살게 놔두세요. 라고 말했지. 당신들의 실용적인 지혜에 의지에 살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의지에 살게 하세요. 그는 웃었지만 평소처럼 매우 솔직해 보였고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심인 것 같았다. 우리 장미들아, 우리는 모든 것에 공감해. 그렇지 않니? 스킨폴 씨가 말했다. 아빠, 그래요. 세 딸이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가족 문제죠. 스킨폴 씨가 말했다. 이렇게 험난한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지켜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예쁜 딸이 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딸이 또 다른 아이를 낳고 2명을 더 낳은 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감히 말하지만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은 잔치를 벌이고 사교적인 생각을 나누었죠. 어느 날 딸이 젊은 남편을 집에 데려왔고 그들과 어린 새끼들은 위층에 둥지를 틀었어요. 언젠가는 센티먼트와 코미디가 자기 남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위층에 둥지를 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요.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고 나는 그녀와 딸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딸은 할 수 있는 만큼 자랐고 아버지의 한가로운 시간에 장난감처럼 놀아줄 만큼의 무질서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의 머리 스타일에서 아버지의 그림 같은 취향을 엿볼 수 있었다. 미인형 딸은 고전적인 스타일, 감정형 딸은 풍성하고 흐르는 듯한 스타일, 희극형 딸은 아치형 스타일로 이마가 훤히 드러나고 눈가에는 생기 넘치는 작은 곱슬머리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옷차림에 어울리게 옷을 입었지만 매우 지저분하고 무심한 스타일이었다. 에이다와 나는 이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아버지를 정말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자엔다이스 씨 머리를 심하게 비비며 바람의 변화를 암시했다는 스킨폴 부인과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돈 잘랑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스킨폴 씨는 이전에 우리와 함께 집에 가겠다고 자청했고 그 목적에 맞게 옷을 차려입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내장미들이 엄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그가 돌아와 말했다. 오늘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 하루 이틀 정도 자엔다이스 씨와 함께 집에 가면 종달새 노래도 듣곤 애의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미 시험해 봤고 집에 남아 있으면 또 다시 시험해 볼 거야. 그 나쁜 놈. 코미디 딸이 말했다. 아빠가 병들어서 벽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던 바로 그때요. 로라가 불평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건초 냄새가 났을 때 아레투사가 말했다. 그 사람한테 시적인 면이 부족해 보이더군요. 스킨폴 씨가 아주 유쾌하게 동의했다. 거칠었어요. 인간적인 섬세함이 전혀 없었어요. 제 딸들은 정직한 남자를 보고 몹시 불쾌해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설명했다. 아빠, 솔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세 사람이 모두 항의했다. 이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좀 거친 사람 같은 사람이 말려들었어요. 스킨폴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 동네 빵집 주인인데 우리는 그에게서 알랑의자 2개를 빌렸죠. 우리는 알랑의자가 2개 필요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당연히 이미 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 우울한 사람이 의자를 빌려줬더니 우리는 의자가 닳아 없어졌어요. 의자가 닳아 없어지자 그는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는 의자를 돌려받았죠. 아마 당신은 그가 만족했다고 말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의자가 닳아 없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나는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친구, 자네가 살면서 알랑리자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물건이라고 고집할 수 있나? 멀리서 바라보고 어떤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 알랑리자가 앉으려고 빌린 거라는 걸 모르나? 그는 불합리하고 설득력이 없었으며 과격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성 있게 그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자, 존경하는 분, 우리의 사업 역량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어머니, 자연의 자식들입니다. 이 꽃이 만발한 여름 아침, 당신은 제가 소파에 앉아 앞에 꽃을, 식탁 위에 과일을, 머리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사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제애를 걸고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저와 이토록 숭고한 주제, 화난 빵집 주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물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스킨폴 씨는 장난기 어린 놀라움에 웃는 눈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 터무니없는 인물을 끼어들었고 지금도 끼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끼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의 방해를 벗어나 친구 자엔다이스 제이어 NDYC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스킨폴 부인과 딸들이 빵집 주인을 만나러 남았다는 사실은 그의 주의를 끌지 못한 듯했지만 모두에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완벽한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열린 문들을 통해 그의 방이 집안의 다른 공간들을 위한 궁전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이 가기 전에 그 순간 제게 매우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게 늘 기억에 남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자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매혹에 사로잡혔으니까요. 제 보호자분 말씀인데 서머스 타운을 떠날 때 동쪽에서 고정될 뻔했던 바람이 몇 마일도 채 가기 전에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어떤 면에서 유치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스킨폴 씨는 변화와 화창한 날씨를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뛰어다녀도 전혀 지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가 피아노를 치며 바르카롤 후렴구를 부르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술잔치 노래를 악보대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 직전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피아노 앞에 앉아 호사스러운 방식으로 작은 악보를 멍하니 고르고 있었고, 내일 완성할 낡은 베를람 벽의 스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대 2년 전에 그 벽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카드 한 장이 들어왔고 제 보호자가 놀란 목소리로 레스터 데들록형이라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내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정신만 있었다면 얼른 떠났을 것이다. 어지러움에 정신이 팔려 창문에 있는 에이다에게로 돌아갈 생각도, 창문을 볼 생각도, 창문이 어디 있는지 알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이 들리자 내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보호자가 나를 안내하고 있었다. 앉으시죠. 레스터 경. 제이어 NDYC 레스터 경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곳에 들러 영광입니다. 저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레스터 경. 링컨쇼에서 오는 길에 이곳에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더라도 제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대접해 주신 분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호의를 받으며 돌보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제 집 체스니 월드에서 정중하고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작은 것이라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레스터 경,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과 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른다이스 씨, 제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그 신사분, 자른다이스 씨. 그 신사분이 제 인품을 오해하여 링컨쇼에 있는 제 지역 기관에서 당신이 그 집에 찾아오는 모든 신사 숙녀분들께 보여야 하는 예의와 예의들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보호자는 아무런 말로 대답하지 않고 정중하게 이 발언을 일축했다. 잔다이스 씨,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레스터 경이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장담하건대 체스니 월드의 가정부에게서 그 지역에 사셨고 미술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계신 듯 보이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족 사진을 여유롭고 세심하게 그리고 정성껏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진에 속고 싶었을 그리고 누군가는 보답할 수 있었을 그런 여유와 관심 그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고는 안경 너머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은 애써 읽으며 말했다. 히럴드 씨, 헤럴드 씨, 헤럴드 씨, 스캠플링 씨, 죄송하지만 스킨폴 씨입니다. 이 사람이 헤럴드 스킨폴 씨입니다. 보호자가 놀란 듯 말했다. 오, 레스터 경이 소리쳤다. 스킨폴 씨를 만나 뵙고 제 개인적인 유감을 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제가 사는 지역에 오시게 되면 저와 같은 자제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터 데들록 경, 정말 친절하시네요. 용기를 얻으셨으니 꼭 다시 한번 아름다운 집을 방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체스니 월드 같은 곳의 주인들은 스킨풀 씨가 평소처럼 쾌활하고 편안한 태도로 말했다. 공익을 위한 후원자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감탄과 즐거움을 위해 멋진 물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탄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레스터 경은 이러한 감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했다. 예술가시죠, 선생님. 아니요. 스킨풀 씨가 대답했다. 완전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마추어일 뿐이죠. 레스터 경은 이 말에 더욱 동의하는 듯했다. 그는 스킨풀 씨가 링컨셔로 다시 내려왔을 때 체스니 월드에 있을 수 있는 행운을 빌었다. 스킨풀 씨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스킨풀 씨가 말씀하셨는데 레스터 경이 다시 내 보호자에게 말을 걸었다. 가정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부는 가문의 오랜 신하입니다. 그건 제가 얼마 전 서머슨 양과 클레어 양을 방문하러 갔을 때 이 집을 지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킨폴 씨는 우리에게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친구가 바로 자엔다이스 씨였습니다. 레스터 경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회를 표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엔다이스 씨, 어떤 신사라도 특히 데들록 부인과 예전에 알고 지냈고 실제로 부인과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부인에게서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부인께서 매우 존경하는 분이신 그 신사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겠지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레스터 경. 후견인이 대답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 당신의 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물론 제 실수였고 사과드려야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방문객을 보지도 못했고 대화 내용을 듣기 위해 내 의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가 그 대화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인상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들렸지만 내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본능적으로 그 신사를 피하려다 보니 그의 존재가 너무나 괴로워졌다. 머릿속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베드록 부인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레스터 경이 일어서며 말했다. 부인께서는 근처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자엔다이스 씨와 그의 피보호자들을 만나 몇 마디 나누는 기쁨을 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엔다이스 씨, 그리고 이 여성분들께도 제가 이미 스킨폴 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보이손 씨가 저희 집에 와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려도 제가 만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정은 그 신사분에게만 국한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내가 그놈에 대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알잖아. 스킨풀 씨가 가볍게 우리에게 말을 걸며 말했다. 모든 색깔을 진홍색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랑스러운 황소지. 레스터 데들록 경은 마치 그런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다는 듯 기침을 하고는 매우 격식 있고 정중하게 자리를 떴다. 나는 최대한 빨리 내 방으로 가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방은 몹시 어지러웠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링컨셔의 위대한 남작 앞에서 수줍어하며 말을 못하던 나를 꾸짖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때쯤 나는 보호자에게 내가 아는 바를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 심지어 어머니 댁으로 가게 될 가능성, 심지어 나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스킨폴 씨의 남편에게서 친절과 의무를 받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에이다와 나는 예쁜 방에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다시 문 밖으로 나가 그의 책들 사이로 그를 찾았다. 그는 항상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독서 등에서 복도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보호자님. 그럴 수도 있겠지. 꼬마 아가씨. 무슨 일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빌려서 제 자신에 대해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의자를 마련해주고 책을 덮어 옆에 두었다. 그러고는 친절하고 세심한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전에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던 그날 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에스더,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입니다. 당신인 아보다 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아요. 보호자님, 하지만 당신의 조언과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아, 오늘 밤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는 내가 너무 진지하다는 것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고, 심지어 약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문객이 온 이후로 얼마나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손님이시군요. 여보, 레스터 데들록 경이시죠? 예.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나를 바라보며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에스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방문객과 당신은 세상에서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두 사람이야. 아, 네. 보호자님,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는 전보다 더 엄숙해졌다. 그는 문으로 가서 문이 닫혔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앉았다. 수호자님, 내가 물었다. 우리가 폭풍우에 휩쓸렸을 때 데들록 부인이 언니 이야기를 하던 걸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자매가 서로 달랐고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나요? 물론. 왜 헤어졌나요, 수호자님? 그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이 확 변했다. 얘야, 이게 무슨 질문인가? 난 전혀 몰랐어. 그들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 잘생기고 당당한 두 여인의 비밀이 뭔지 누가 알겠어. 데들록 부인을 봤잖아. 만약 내가 그녀의 언니를 봤다면 그녀도 그녀만큼이나 단호하고 거만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오, 수호자님, 저는 그녀를 여러 번이나 봤습니다. 그녀를 봤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에스더. 내가 오래전에 보이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가 거의 한 번 결혼했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그의 훗날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했을 때, 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니?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니? 아니요. 수호자님, 희미하게 비치는 빛이 두려웠다.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레이디 데드록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그에게 거의 물어볼 수 없었다. 보호자님, 왜 그들이 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행동이었고, 그녀는 그 동기를 완고한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언니와의 다툼으로 그녀의 거만한 정신이 받은 상처가 그녀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쓴 날짜부터 그에게 죽었다고 썼습니다. 사실 그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만한 기질과 과한 명예심, 그리고 그녀의 본성을 알았기에 그런 결심을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런 점들, 심지어 자신의 그런 점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희생을 감수했고 그 안에서 살고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두 가지를 모두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녀를 본 적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랬습니다. 오, 수호자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는 슬픔에 잠기며 소리쳤다. 제가 얼마나 큰 슬픔을 초래했는지. 에스더, 내가 그랬어. 네, 보호자님, 순진하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요. 그 은둔한 자매님이 제 첫 기억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네, 보호자님. 네,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편지를 전부 그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때는 듣지 않으려 했다. 그는 너무나 부드럽고 현명하게 말했고 내가 더 나은 정신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바랐던 모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오랜 세월 그에게 열렬한 감사를 표해왔지만 그날 밤만큼 그를 깊이 사랑하고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한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를 방으로 데려가 문간에 입을 맞추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충분히 바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분히 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작은 힘으로라도 나 자신을 잊고 그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존경을 표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44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